자, 그러면 이제 2025년 대비 GS 연기 예비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 뵙게 되는데 유정수 노무사라고 하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 저를 이제 봤을 것 같은데 실물로 뵙는 건 아마 처음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하고 앞으로 뭐 1년 동안을 같이 이제 2차 공부 노동법을 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얼굴을 보는 순간에 보면은 약간 이제 긴장감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이라서 사실 좀 긴장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한두 시간 이제 계속 지나다 보면은 그런 긴장감들이 조금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쵸? 예. 사실 이제 GS 연기 예비 순환 강의하면서 제가 반팔을 입고 강의한 게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어서 들어오세요. 사실 아마 제 옛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긴팔 입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정말 날씨가 많이 덥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옷차림도 그만큼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일단은 뭐 2차 시험이 일단은 끝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이제 1차를 합격하고 지금 2차만 준비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2차만 준비한다. 예, 그럼 다 여기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1차하고 2차를 병행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걸 왜 항상 이제 제가 GS 연기 강의할 때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냐면, 여러분들 실력이 사실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력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실력을 알려면 사실 한 GS 2기, 3기 정도 가서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면 여러분들 실력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뵙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떤지는 진짜 모르겠고, 그다음에 노동법 책을 지금 만약에 1차를, 그러니까 1차부터 준비하신 분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노동법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은. 그때만 뭐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차하고 2차의 차이는 뭐 저희 교재에 다 나와 있지만은 시험 범위가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시험 범위 2차는 적어요. 1차보다는. 근데 적은 만큼 뭐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1차와 2차의 차이는 그렇다. 근데 요즘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1차 시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1차 시험의 합격률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2차는 뭐 더 어렵죠. 사실 2차는 뭐 8%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100명 정도 시험 보면은 8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이제 92명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8명 안에 들으려면은, 제가 항상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겠다는 절실함이 없으시면은 사실은 공부하시는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 그 다음에 육체적, 정신적 모든 거를 낭비하는 시간밖에 되진 않아요, 사실. 근데 내가 그 낭비하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함이. 내가 절실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시험에 매달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장수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험이라는 게 여러 해 공부할수록 유리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운이라는 것도 많이 작용을 해요. 2차 시험은, 특히 우리 시험은 다른 전문 자격 시험하고 달리 이틀 동안 시험을 봐요. 그렇죠?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 이틀 동안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낯선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고 불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이라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실력 플러스 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운명인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본 교재에서, 만약에 본 단원에서, 만약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시험지 배부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봤던 단원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는. 그게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운 같은 것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험을 오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의 그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연간 여기서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짧고 굵게 하는 게 좋아요, 수험은. 짧고 굵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공공 방법론이나 뭐 답안 작성지
작성 방법 같은 거는 제가 아마 지난달에 특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2차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생이 있건 1차생이 있건 1차, 2차를 병행하건 간에 일단은 2차 포커스에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2차 차이는 사실 뭐 큰 차이는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일단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작성을 해야지만 점수가 나가요. 근데 그런 이제 2차 공부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특강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답안지를 아마 처음 보시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답안지에다가 내가 이 답안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답안지를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동법 지금 처음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사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항상 이제 GS 연기 예비순환 강의 처음 올 때부터 느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요. 항상 설레임과 두려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여기 이 시간에 오늘 처음 왔지만은 아마 두 가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뭐 일반적인 사람이고 제가 천재도 아니고 저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합격 못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은 뭐냐면 이 부분의 차이인 거죠. 절실함.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절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누가 더 절실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니까 2차를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절실한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험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시험 일정은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지금 올해가 이제 9월이에요. 지금이 내년 한 8월 정도에 이제 시험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1년 정도 돼요. 이 과정이. 그렇죠? 1년 정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절실함을 꾸준히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라톤하고 비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마라톤 42.19를 뛸 때 뛰어보신 분도 있고 대부분은 안 뛰어봤겠죠. 저도 안 뛰어봤는데 41.19를 3km를 뛴다고 해도 힘든데 42.19를 뛰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처음에 전력 질주하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체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언젠가가 남들보다 좀 빨리 오죠. 왜냐하면 전력으로 질주를 하니까. 수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계를 밟아서 내가 시험일 다가올 때 이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케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19를 뛰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더 스퍼트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사전에 조금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아직 뭐 찬바람이 부는 시기도 아니고 아직 덥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 11월 전까지는 이 계획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이 들냐면 첫 술에 배부르고 싶죠. 그렇죠?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어떤 계획과 나만의 전략과 나만의 학습법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공부 처음 하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요? 절대 없단 말이에요. 책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잘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달 동안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뭐 조언을 들을 분이 있으면 조언을 듣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매체 또는 뭐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어떤지 그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본인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세워보고 아 여기 좀 나온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셔도 돼요. 지금은 충분히 겪으셔도 되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이때부터 이제 달리셔야 돼요. 이때부터 시행착오가 생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동등하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죠? 여러분들 다 1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누가 더 빨리 계획을 세워서 누가 더 빨리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나아가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느냐, 이게 바로 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2달 동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고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때 정립을 하셔야 돼요. 뭐 더 나아가서 12월까지도 괜찮아요. 12월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2차 GS 2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쓰기 시험을 봐요. 답안지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쓰고 저희가 이제 첨삭을 제가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누를 범하기 쉬운 게 2차 공부에서 12월 달 이전부터 암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암기. 난 남들보다 빨리 암기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여러분들 외우면은 그게 시험 날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절대 기억 안 돼요. 다 잊어버리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거는 제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 뭐 수험생들 그동안 선배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암기해가지고 답안 작성해야지, 그럴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제 결론적인 얘기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겪으면서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시고요. 내년에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긴장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차근차근히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계획도 수정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다 선택은 하신 과목이 있겠지만은 선택 과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도 지금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선택 과목도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뭐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GS 1기가 1월 달부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12월 달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심화 과정이 들어가는 시기라서 최소한 이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으려고 한다라면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시고 한 달 동안은 공부하시고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12월 달까지 선택 과목에 대해서 우왕좌왕 하시다가 GS1기 들어가면 한 달 듣고서 두세 달 듣고 바로 시험 보거든요. 2, 3기 시험 보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듣다 보면 안 맞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럴 때는 바로 바꾸세요. 고민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바꾸란 얘기예요.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바꾸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미련 없이 쭉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은 여러분한테 다 동등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 동등한 시간에 얼마나 더 절실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미련을 갖게 되면 또 이렇게 갔다 또 왔다 갔다 하게 돼서 그 시간을 낭비하게 돼버려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만 계속 손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차는 사실 수험이라는 것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좌충우돌 하시면서 부딪히면서 고민하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사실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하기 앞서서 우리 첫 시간인데 사실 보통 첫 시간에는 뭐 모든 강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간단하게 OT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OT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OT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긴장감을 푸는 그런 시간이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2차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가 뭐 1차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강사님들의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따로 답안 작성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험 일정이 다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가지고 제가 답안 작성 시간을 따로 만들고 그러진 않으니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 작성에 대한 어떤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오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아마 GS 답안 작성은 아마 GS 1기에서 2기 넘어갈 때 그때 한 마지막 시간 정도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안 작성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앞서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니까 뭐 너무 그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략적인 아웃라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오시는 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차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오시는 게 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여러분들 시간을 빼가지고 보시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이동하실 때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동할 때라는 건 뭐 지하철 대중교통 여러분들 대부분 이용하실 텐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뭐 잠깐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요즘 뭐 쇼폼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학원에서도 쇼폼들 많이 올리니까 뭐 그런 것도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뭐 이제 그 GS 연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옛말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이제 그 소위 이제 관행적으로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시작은 했어요. 그렇죠. 교재를 다 구입하고 이제 수업을 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은 한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일단은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쭉 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달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겪게 된다. 근데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겪는 거기 때문에 나만 겪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1년이라는 수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누구나 다 1년의 수험 기간 동안에 몇 시간씩 앉아서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뭐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서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뭐 그렇게 시간도 보내곤 하죠. 근데 일주일 내내 공부한 사람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부와 쉼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일요일이라는 게 우리 노동법을 배우잖아요. 주일이 보통 이제 일요일인데 주휴일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주휴일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소정 근로일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소정 근로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휴일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 52시간제라든가 이런 이제 시간 제한, 주 40시간제라든가 이런 시간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일은 아니지만 이 공부도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은 아니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요일 날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를 위해서 또 달리시고, 이런 이제 생활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달리시면은 분명히 퍼집니다. 소위 말하면 퍼지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슬럼프가 오는 기간이 있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올해는 잘 안 와요. 올해는 잘 안 오고 요때 많이 슬럼프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험 기간이 지금 한 7, 8개월 이상 왔어요. 그런데 겨울이 춥잖아요. 웅크리고 있다가 이때 되면 뭐죠? 이제 봄이 찾아요. 날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거리도 꽃이 피고 사람들도 이제 좀 옷차림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벚꽃도 피고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해집니다, 여러분들. 아,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지금? 스터디 카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은 지금 데이트하고 놀고 있는데, 야구장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아니면 그 고민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시기가 되면 누구나 다. 그래서 이때 무너지시는 분이 있고, 이때 무너지시는 분, 즉 뭐냐면 이제 외부로 나가시는 거죠, 발길을. 네, 외부로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이걸 극복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때 슬럼프가 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래서 뭐 그만두시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다 이 정도에서 슬럼프가 와요. 그건 전 2차생을 전제로 한 거고요. 왜냐하면 5월 달에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1차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때는 그렇게 큰 슬럼프는 오진 않아요. 근데 1차 하시는 분들, 1차, 2차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보통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연말에 많이 흔들립니다. 연말에는 사실 뭐 누구나 다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제 어떤 뭐 행사들이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이제 내려집니다. 마음이 조금 내려놓은 분들이 조금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험이 내년 8월 정도에 있다고 보면은 뭐 12월 달 정도에 조금 천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까지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 이때 이해 위주로 해서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 1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때도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 1차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2월 달부터도 이제 보통 과정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차는 보통 12월 달부터 과정이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찍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사실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놓으시면은 사실 이제 심화를 못 들으시고 이제 하시는 거라서 사실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서 더 1, 2차를 병행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차로 합격한다는 게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차로 합격한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모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실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차로 합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동차로 합격하려면은 남들보다 두세 배 이상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지금 2차 유예생들이에요. 올해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분들은 여러분들 1, 2차를 병행하시는 분과 2차만 하신 분은 당연히 실력 차이가 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의 싸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차 공부, 2차 공부 둘 다 같이 하는 시간에 2차만 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책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1, 2차를 내가 같이 병행해서 동차로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이 2차 유예생보다도 2차 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2차에 1, 2차가 중복되는 과목이 노동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시험이 우리 2차 시험이 노동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노동법이 2차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시는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150점이기 때문에 배점이 가장 높죠. 노동법을 사실은 소위 말하면 망하게 되면은 합격하기는 어려워요. 즉 뭐냐면 보통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법 1에서 3문제, 노동법 2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75점, 75점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세 번째 문제가 25점짜리 문제인데 25점짜리 문제 하나 못 썼다. 그러면 사실 합격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쟁점을 못 잡고 다른 쟁점을 썼다. 그러면 사실상 합격하기 좀 어렵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노동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저 교재 보면은 시험에 2차 과목, 이제 2차 시험 일정이 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 시험 보면서 2일 동안 시험 보면서 1일차가 있고 2일차가 있죠. 1일차의 첫 번째가 노동법 1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법 2, 그 다음에 인사노무관리부죠. 이때 한 문제 못 썼어요. 그러면은 제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2일차 끝에 선택과목 시험 보죠. 선택과목. 저는 이제 민사소송법을 했었는데 민사소송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택과목까지 남아있는 사람. 한 반 남아있나? 교실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해서 2차 시험장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한 명씩 없어집니다, 막. 근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합격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에 꽈락이 나오면은 나머지 과목 다 잘 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이 첫 시간에 노동법을 제일 잘 봐야 돼요. 이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머릿속에 자꾸 잔상이 남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그럼 이제 망하게 되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지막까지 그 시험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반도 안 남아요. 반도.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첫 시간에 첫날 이 과목을 제일 잘 봐. 그래서 노동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동법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망하게 되면 사실 시험에 합격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노동법의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합격함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150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제일. 예전에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15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노동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법이 150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는 민법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민법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배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동법이 노동법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 1은 대표적인 이제 근로기준법이고 노동법 2는 이제 노조법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처음에는 노동법 1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익숙한 용어들이 나와요. 아까 말한 주휴일, 뭐 연차, 그다음에 뭐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익숙한 용어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질 수 있고요. 노동법 2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서 노동조합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노동법 1보다는 노동법 2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노동법 2가 훨씬 더 재밌어요. 2가. 왜냐하면 실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동법 2가 훨씬 더 재밌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노동법이 다 주력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GS 한 3기, 2, 3기 정도 되면은 노동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될 거예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우리 필수 과목 중에서 행정쟁송법이라고 있어요. 그 과목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쟁송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절차에 관한 법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절차를 이해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용어도 되게 낯설고. 노동법에도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노동위원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조정에 관한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수험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조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공적 조정 있고 사적 조정 있고 조정전치주의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합격을 하고서 조정위원회를 딱 한번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행정쟁송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행정소송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돼요. 근데 굳이 그걸 이해하려고 행정소송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민사소송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쟁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쟁송법이 나중에 좀 쉬운 게 뭐냐면 범위가 작아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법은 사실 이제 실체법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로 만들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쟁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쓰기에는 굉장히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처음에 쉽게 느껴지지만은 아마 이 얘기는 지금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한번 GS 2, 3기 되면은 아마 제 말이 분명히 떠오르실 거예요. 그거는 모든 여태까지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다 했던 얘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생각 때보다도 처음에 노동법이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임박하고 GS 2, 3기 들어갈 땐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점수 제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실제 시험 봤었을 때는 저는 사실 노동법보다는 행정쟁송법이 더 잘 나왔어요.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법을 전공을 해가지고 뭐 법 과목에 사실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과목도 민사소송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인사관리보다는 아무리 법 과목이 좀 더 쉬워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이제 법 과목을 선택해서 했지만은 생각보다 노동법이 되게 어려워요. 실제법이고 이게 실정법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판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GS 1기 들어가면 판례만 따로 배우게 되는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판례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판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접하게 되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쟁송법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고비만 넘기시면은 사실 그렇게 뭐 사례가 많거나 그 절차에 관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노동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 모두 어려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한번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일단 뭐 교재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교재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다른 출판사였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출판사로 해가지고 제가 출판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좀 바꿔서 이번에 새로 이제 출판이 됐고요. 그래서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교재는 이제 2025년판 이제 율노동법으로 나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고요. 그다음에 시험용 법전, 예, 가지고 계신가요? 시험용 법전, 네, 시험용 법전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가지고 다녀야 될까요? 이거 무겁죠.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 많은데, 제가 굉장히 그 법전 안 두고 다니는 걸 싫어해요. 아마 법을 전공하시면서 법학과에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교수님들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전을 안 들고 다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왜 법전을 들고 다녀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보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 못 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당연히 못 보는데 여러분들이 뭐에 의지할 거예요? 2차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법전. 이 법전에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법전에 의지하려면 뭐다? 익숙해져야 돼요, 계속. 나중에 되면은 법전 위치, 조문이 몇 조의 어떤 위치까지 알게 돼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75분 동안에 노동법 한 과목을 써요, 노동법 원을. 근데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이걸 넘기는 시간도 걸려요, 여러분들. 조문 언제 찾을 거예요, 이러고서. 그럼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남들 쓰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눈에 익숙해야 돼요, 이게. 그것도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바로. 남들보다 한 줄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법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법전은. 그래서 법전을 안 두고 다니신 분들 제가 격하게 예뻐해 드립니다, 아주. 예, 그래서 반드시 법전을 들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안 가져오셨죠? 네, 꼭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은 오늘부터 이제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하게 되고요. 12주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주차는 계속 줄어들어요. 우리가 GS1기라든가 이제 GS2기, GS3기 되면은 계속 주차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3기 되면은 우리 6주밖에 안 해요. 6주밖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번 GS0기에서 다 끝납니다. 기본 강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S1기 때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판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재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 GS0기 예비 과정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예비선언 다 끝나기 때문에 절대 결석하지 마시고 빠짐없이 꼭 오시기 바랍니다. 뭐 부득이하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빠지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경우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이제 2시부터 이제 2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뭐 여러분들 식사 시간 있으니까 그때 식사 시간 이제 식사하시고 다시 또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제 메일이 있는데요.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 드리는 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험과 관련 없는 질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 계획서에 이미 이렇게 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시는 분은 없는데, 뭐 개인적인 뭐 그 수험과 관련 없는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 사실은 저는 수험에 관한 이제 강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러면 좋을까요? 저러면 좋을까요?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사실관계가 좀 풍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알아야지만이 뭐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시면은 사실은 제가 답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인적인 질의라든가 아니면 뭐 본인이 부당하게 뭐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뭐 노동 사건에 연루돼서 질의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대리인이 아니라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거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그거를 제가 알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흥분했네요. 상대방의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서면 같은 걸 다 알아야 돼요.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이미 뭐 강의했던 내용을 또 재차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과감하게 수업 영상 보시면 됩니다라고 보내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 이외의 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해드려요. 그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는 편이고, 어차피 이 메일이 제 업무 메일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해서 제가 보내드리는데, 만약에 답변이 안 갔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와 뭐 강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일정 잠깐 뒷장 보시면은 1주차 진도는 일단은 뭐 오늘 이제 OT하고 노동법 총론과 기본권,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 주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예요. 즉 뭐냐면 노동법의 권리를 누가 갖고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죠. 노동법에 누구한테 적용을 받고 누구한테 적용받지 않고 내 사용자가 누구고 내 사용자 아닌 사람이 누구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고 앞쪽에서 물론 노동법 총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뭐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차에서는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어차피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험가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쟁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노동 기본권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는 보통 근기법상 이제 근로자가 있고 근기법상 이제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상 사용자가 있죠. 이게 바로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 근기법상 근로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 물론 그 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실 근기법상 사용자 부분에서 최근에 29회 때 기출이 나온 게 있어요. 기출이 나온 게 있고 뭐 노조법상 사용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러지는 않아요. 중요는 한데 중요도를 따진 걸 보면은 여기가 1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근기법상 근로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노동법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이제 식사하시고 후반전에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주차, 3주차에서 12주차까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 진도대로 나가고요. 여태까지 제가 뭐 진도를 계획서대로 안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뭐 수업 강의를 1, 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기서 그런 적은 없었는데 뭐 혹시나 강의 진도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표정이라든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설명하다가 만약에 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가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재를 한번 잠깐 열어보도록 할까요? 교재를. 요게 그러니까 종전판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그 오타가 없었는데 이제 출판사를 바꾸면서 보다 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챕터 3에서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에서 제 4절 보시면 근로삼권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그 챕터 2의 제3절과 동일한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노조법상 사용자입니다. 이걸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노조법상 사용자. 이걸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챕터 3의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 목차 부분에서 그래서 52페이지 넘겨보시면은 52페이지에서도 제목을 수정하시면 돼요. 제목을 여기 근로삼권에 제한화되어 있는데 노조법상 사용자 이 부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본다고 했는데도 이게 그 출판사에서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타 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기존에는 오타가 없었는데 출판사 바꾸다 보니까 아마 조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먼저 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과목별 시험 시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시험이 이제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옆에다가 이제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9시 반부터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보시면은 노동법 1, 그래서 노동법 2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첫날에 보시면은 이제 9시 반부터 10시 45분까지 75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75점으로 시험을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보는데요. 50점짜리가 보통 이게 분설해서 나옵니다. 뭐냐면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문제를 쪼개서 나옵니다. 그래서 25점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요. 이게 30점, 20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출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문제는 3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위에서 3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지문은 하나지만은 문제는 2개로 쪼개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총 3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노동법 2도 마찬가지 총 3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문제당 25점짜리면 25분 안에 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지문이 요즘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어요.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악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갖다가 이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그래서 빨리 파악해야지 남들보다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물론 더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쟁점에 대한 판례를 부분을 잘 쓰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하셔야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전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법전 필 시간도 없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전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험장 가면 여러분들 펜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펜을 일단 써야 되고 여러분들 의지할 건 이 법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전하고 항상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이제 실시가 되고 뭐 결격사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결격사유가 없으시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셨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다른 법하고 달리 노동법은 사실 이제 법대에서도 이게 뭐 필수 과목으로 보통 강의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를 나오셔도 만약에 이제 그 노동법을 못 듣고 졸업하신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선의 이제 자유 선택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법을 안 들으시고 뭐 졸업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는 노동법이 1차 선택 과목이었어요. 1차 선택 과목. 그래서 사법연수원 가서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접하는 거는 이 노무사 시험만큼 그러니까 많이 접할 수 있는 시험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 노무사기 때문에 이 노자가 노동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법에 관한 부분은 뭐 노무사가 가장 뭐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노동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노무사 시험은.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범위가 한정돼서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범위가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아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법인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습 과정을 다 밟으셔야 되는데 수습 과정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수습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습이라는 게 이제 수습법인에서 노후법인에서 수습생들을 이제 채용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노후법인들이 사실 노무사들 채용하지는 않아요. 저도 노후법인 대표지만 저도 수습 노무사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걸 다 가리켜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실무는 전쟁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실무동에서 가장 실무를 오래 한 강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다른 강사들보다 제 합격 기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법인을 계속 하고 있고 뭐 다른 강사들은 이제 전업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지만 전 전업이 아니라 이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도 하고 법인도 운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습노무사를 채용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은. 가르쳐줄 시간이 없어요. 가르쳐줘. 왜냐하면 현재 바로 나가야 돼요. 그냥 바로 저는 나가고 이제 경영노무사를 또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다른 노후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노무사 회에서 막 이름만 좀 올려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못 배우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못 배우고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노무사 업무의 첫걸음이 사실은 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수술 못 받으시면은.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바로 나가서 바로 실전 활용해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 서면서 이런 것까지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장 바꿔놓으면 수습노무사 채용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렇겠지만은 나중에 합격해보시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실무라는 거는 굉장히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라는 게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합격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한 책임을 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문을 잘못하잖아요. 상담을 잘못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건에 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문 자격사라고 한다라면 그만큼 고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스킬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시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은 10년 이상 정도 해야 그래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1, 2년, 2, 3년 차 돼서 뭐 모든 거 다 알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제가 15년 차인데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1, 2년 차 노무사들이 저 다 알아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오셔서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꾸준히. 그래서 여기서 합격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노동법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법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무로 나오게 되면은 다양한 법들, 노동관계법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을 다 다뤄야 돼요. 지금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다루지 않죠. 시험 과목에. 그럼 여러분들 실무나면 하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고 겪어보시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사건만 하지 이러면은 그것만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 노무사수도 사실 변호사 수만큼은 안 되지만은 노무사수도 굉장히 치열해요. 노무사 시장도. 굉장히 합격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제가 합격할 때보다도 엄청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1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저 때도 사실은 제가 이제 법인에 있었을 때 대표 노무사님이 이제 개업을 하면서 윤 노무사 저기 한 3년 정도는 좀 고생해야 될 거야.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 이제 그 대표 노무사님이 그때 8기셨는데 저한테 이제 개업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고생할 거야. 근데 제가 요즘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7, 8년은 고생하셔야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자리 잡으면 다행인데 자리 못 잡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용노무사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만큼 치열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만큼 합격 시장,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합격해서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수원가에 있는 후배 노무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저희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요즘 단가가 또 이렇게 많이 또 내려갔구나. 그래서 저희가 또 하는 거하고 지금 이제 1, 2년 차 노무사님들이 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도 합격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은 그만큼 계속 달라져요. 시장은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더 먼 미래를 계획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노동법 공부할 때는 더 먼 미래를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1차 공부, 2차 공부가 여러분들 이론에 있어서 이론을 여러분들 합격해서 배울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는 거는 이 수업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해를 못하면은 나중에 암기는 할 수 있겠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근데 암기를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습을 받을 때 아마 제대로 적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실무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험 과정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 과목은 암기 과목이긴 한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동법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월 달까지는 계속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12월 달까지 무조건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본다는 걸 이제 소위 수험가에서 회독수라고 얘기하는데 회독수를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로직 트리가 생기게 돼요.
이 법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만큼의 많이 로직 트리가 생기려면 회독수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 번 책을 보시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법 과목에서는 학설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이제 학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 학설에 매몰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즉 뭐냐면 이 학설에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학설이 왜 안 맞지? 이 학설이 왜 판례하고 왜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꾸 이제 비판적인 사고, 물론 비판적인 사고는 굉장히 좋은데 학설을 가지고서 판례를 비판하시면 안 돼요. 일단 우리 2차 시험 판례가 정답이에요. 1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판례 입장대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학설은 여러분들이 여기 제 책에 학설이 나오긴 하는데요. 학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교수님 개인적인 입장이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도 학설을 쓸 일도 없고 나중에 뭐 서면을 쓸 때나 뭐 의견서를 쓸 때나 이럴 때 학설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험에서도 사실은 학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써주면은 잘 써주면 가점이 돼요. 남들보다는 잘 쓸 수만 있다면 가점이 되는데 그걸 못 쓴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걸 이해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판례에 대한 이해예요. 판례에 대한. 왜냐하면 시험은 판례에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판례 법리라든가 판례 문구라든가 그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되고 학설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비중을 안 두셔도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시험 볼 때는 이제 단문이 출제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학설 비중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케이스로 문제가 출제될 때는 학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뭐 중요한 학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두 문자를 따드려요. 그래서 두 문자 따서 그것만 쓰시면 되고 나머지 학설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내용들 조금 오늘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도록 하죠. 자,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